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류 전극성, 직류 역극성 교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또 현장에서는 당장 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용접기를 한번 보면은요, 용접기가 이제, 자, 용접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용접기가 있으면, 이제 결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220이든 380이든 이렇게 붙일 건데, 여기 보면은요, 앞에 동그란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다가 케이블을 꽂을 거예요. 케이블을 꽂아서 한쪽에는 용접봉 홀더를 끼울 거고요. 한쪽에는 모재에다가 이렇게 모재에다가 클램프로 해서 접지 클램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재에다가 접지를 하고요. 여기 홀더에다가 피부아크 용접봉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시작할 건데, 요 용접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요, 이게. 이거 플러스에다가 뭘 연결하고 마이너스 뭘 연결해야죠? 둘 중에 하나 뭔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게 있냐인 거지. 이게 왜 있냐고. 용접기에 이게 왜 있는가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접기가 우리가 쓰는 용접기가 직류냐 교류냐부터 알아야죠. 그럼 직류는 뭐고 또 교류는 뭐예요? 자, 일단 직류부터 좀 알아볼까요? 직류. 직류부터 조금 알아볼까요? 직류라는 건 뭘까요? 직류. 네,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런트를 하고요. 쓰진 않을게요. DC라고 약자로 DC라고 합니다. DC. 그냥 DC. DC라 할게요. DC. 약자 DC예요.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인데요. 직류라는 건 뭐냐? 옛날에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처음에 전기를 발명한 다음에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도 시작해요. 어쨌든 직류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전기를 생산할 때요. 한 번은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 전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연결되고 마이너스는 반드시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럼 교류라는 건 뭐냐?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 해서요. AC라 해요. 교류, AC 요거 아니에요. AC라 하는데요. 교류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거 다 교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주기를 타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됐다가 또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다시 그렇게 좀 교류 AC는요 어떤 전기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주파수라고 그러죠. 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가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걸 교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집에 가시면 이런 콘센트 있잖아요. 전기선 가전제품 쓰실 때 이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콘센트를 여기다 이렇게 벽에 꽂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꽂아야 돼요? 반대로 뒤집어서 꽂아야 돼요? 돼지코같이 생겼네.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꽂잖아요. 그죠? 어떻게 꽂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꽂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얘가 한 번은 플러스 되고, 얘가 한 번은 플러스 되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 되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꽂든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 교류라고 그래요. 교류. 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용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쓰는 용접기 있잖아요. 용접기 이렇게 용접기가 있습니다. 용접기가 있으면은 뒤에 이제 220, 380이든 이렇게 결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극 케이블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연결한다고 처음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용접봉을 꽂고요. 플러스 쪽에 접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모재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하죠. 해서 용접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두 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되죠, 돼요. 왜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과학 용접봉 한번 볼까요? 피부과학 용접봉 이렇게 생겼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철사같이 생긴 거 심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옆에 발라져 있는 물질 있잖아요. 용접이 잘 되게 발라져 있는 물질을 피복제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심선이에요. 기억나시죠? 심선. 얘는 피복제잖아요. 피복제. 피복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모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용접이라는 게 뭐냐? 용접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쪽 심선을 마이너스에 연결했다고 가정해봐요. 자, 이렇게 용접기가 있으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방출돼요. 방출되면서 전자가 모재에 부딪히는 거죠. 플러스 쪽으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마이너스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 쪽에 부딪히는 쪽에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전자가 충돌해요. 또 반대로 플러스 쪽 모재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 현상을 우리가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용접은 그냥 때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 전자가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그냥 그 열로 용접을 하는 거죠. 있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모재 쪽에 부딪히는 쪽에 70에서 80%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쪽은 어때요? 마이너스 쪽은 아무래도 열이 덜 발생하니까 20에서 30%의 열만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녹이고 싶은 붙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모재잖아요. 모재. 그럼 모재에 열이 많이 가야겠어요? 아니면 이 용접봉이 열이 많이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모재에 열이 많이 가야 모재가 녹아서 서로 엉겨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을 이렇게 모재에다가 접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런 형태로 보통 우리가 용접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를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니까 일단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는 직류잖아요. 직류. 이걸 직류라 하고요. 직류. 그 다음에 모재가 플러스이고 피복제, 심선이 또는 용접봉이 마이너스인 것을 우리가 전극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전극성이다.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직류 전극성의 특징은 뭐예요? 모재가 플러스이고 모재를 플러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홀더 전극봉을 마이너스에 연결한 것을 직류 전극성이라 부르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직류 전극성의 특징은 뭐예요? 모재가 잘 녹아요. 그렇죠? 모재가 78, 80% 열이 가니까 모재가 잘 녹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자, 용접을 하면은요, 이게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가 이렇게 구멍 쭉 녹아서 열이 모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모재 쪽으로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밑에까지 많이 녹아요. 이 녹은 깊이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이걸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거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용입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용입이 어떻게 돼요? 직류 전극성은 모재가 열이 많이 가니까 밑으로 깊게 녹는단 말이에요. 이걸 용입이 어떻게 돼요? 용입이 깊다. 용입이 깊은 거죠. 용입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직류 전극성의 특징은 모재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70에서 80% 열이 모재에 가기 때문에 용입이 깊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이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열이 옆으로 가나요? 옆으로 갈 시간도 없이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용접을 하면 여기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 용접하면 위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비드라고 합니다. 용접 비드라고 그래요. 용접 비드, 용접 비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부르냐? 용접 비드 폭이라고 하겠죠. 비드 폭, 비드 폭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비드 폭은 어때요? 비드 폭은 용입이 깊고 열이 옆으로 못 가니까 비드폭은 어때요? 비드폭이 좁게 되는 거죠. 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 많이 가니까 밑으로 팍팍 녹는 거예요. 이처럼 해보시면 그래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극성이라는 것은 직류 전극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DC가 뭐예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그랬죠? 직류, 전극성은 스트레이트 P, 폴러리티라고 불러요. DC, SP 하면 직류 전극성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직류 전극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DC, SP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직류 전극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모재가 플러스이고요. 모재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홀더는 어떻게 돼요? 홀더는 전극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모재 쪽에 70에서 80% 열이 가고요. 홀더 쪽에 20에서 30% 열만 간다고 그랬죠. 자, 모재가 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쭉쭉쭉 녹는다고 그랬죠. 특징은 뭐냐면 용입이 깊어집니다. 용입이 깊어지고요. 또 비드폭이 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용접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두껍게 실제로 이렇게 용접을 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홈 가공한다 배워요. 여기서까지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 거를 우리가 후판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후판이라 부르겠는데요. 얘는 어때요? 한번 용접할 때마다 이만큼씩 막 녹아야 되잖아요. 이만큼씩 녹고, 이만큼씩 녹고. 그래야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용접사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으면 용접 임열이 늘어나가지고 또 휘고 난리 브루스가 나고 빨리빨리 남들 집에 가는데 나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계속 하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판은 용입이 깊어야 돼요. 용입이 뭐예요? 녹은 깊이 말이에요. 용입이 깊어야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입 깊은 것은 후판 용접에 좋습니다. 후판 용접에 적합한 거죠. 후판 용접할 때 좋아요. 그러겠죠? 직류 전극성의 특징이에요. 직류 전극성의 특징은 용입이 깊다, 비드폭 좁다, 후판 용접에 적당하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직류 역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직류 역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역극성은 직류는 DC라고 그랬죠? 역극성은 리버스 폴러리티라고 해가지고 DCRP라고 해요. 직류 역극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쪽에다가 홀더를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쪽에다가 모재를 연결해요. 자, 모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재가 마이너스고 홀더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70에서 80% 열이 어디로 가요? 70에서 80% 열이 플러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마이너스 쪽으로는 20에서 30% 열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모재는 어때요? 모재로는 열이 안 가고 용접봉에만 이 열이 몽땅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특징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모재 한번 볼까요? 모재를 이렇게 있으면은 열이 많이 안 가니까 이 용입이 많이 밑으로 녹질 못해요. 그러겠죠? 녹질 못하니까 살짝 껍데기만 녹는단 말이에요. 대신 열이 또 밑으로 못 가니까 옆으로 퍼져가지고 비드폭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용접을 하면 이렇게 껍데기만 살짝 녹는 거예요. 비드폭은 넓어지고요. 자, 그래서 직류 역극성의 특징은 자, 모재는 마이너스고요. 첫 번째, 모재가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홀더는 플러스입니다. 홀더는 플러스인 것을 직류 역극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비드폭은 넓고요. 그 다음에 용입은 굉장히 얕습니다. 왜냐하면
20에서 30% 열만 이 모재로 가기 때문에 모재가 안 녹아요. 그래서 용입이 되게 얕습니다. 얕다. 이런 게 특징이 되겠고요. 3번. 자, 이게 얇은 건 어디 쓰면 좋을까요? 아주 이렇게 얇은 판 있다고 해봐요. 아까는 두꺼운 판인데 이 얇은 판을 용접하는데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하면 어때요? 용입이 깊으니까 구멍이 뻥 뚫리면서 용락이 돼버리거든요. 얇은 판 용접할 때, 얇은 판을 박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얇은 판을 용접할 때는 용입이 얕으니까 이거 잘 용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판 용접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박판 용접할 때는 직류 역극성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용접하려고 하는데요. 용접하는데 아주 얇은 거 용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류 역극성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홀더를 플러스에 물리고 이거 빼가지고요. 모재를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또 내가 지금 용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용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용접할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류 전극성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 홀더를 떼가지고요. 홀더를 플러스에 아니 모재를 홀더를 마이너스에 놓고요. 모재를 플러스에 놔야죠. 그럼 직류 전극성이 되니까 잘 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막 이만큼 녹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류는 어떨까요? 교류는. 자, 그러면. 자, 교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그랬죠? 교류. AC라 하는데요. 교류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특별히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구멍만 두 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얘가 모재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번은 플러스 됐다가 얘가 한 번은 플러스 됐다가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 됐다가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막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얘가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플러스 됐다 한 번은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 바뀌는 거예요. 얘가 한 번은 플러스 됐다 얘가 한 번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녹을만 하면 다시 얘가 녹고 얘가 녹을만 하면 얘가 녹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직류 전극성하고 직류 역극성의 중간쯤 되겠죠? 자, 그래서 용입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용입만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용입을 비교해 보면 자, 용입 자,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용입을 비교해 보면 아이고 자, 용입은 DCSP 직류 전극성이 가장 깊다는 거죠. 그 다음에 DCRP가 가장 얕아요. 용입이 얕다. 교류는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이 되겠죠? 자, 비드폭은 어때요? DCRP, 비드폭은 직류 역극성이 가장 넓죠? 또 DCSP, 직류 전극성은 매우 비드폭이 좁습니다. 교류는 중간쯤 되겠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나요? 엄청 잘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직류 전극성의 특징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직류 전극성의 특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플러스인 홀더가 플러스이니까 용접봉이 잘 녹는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근데 직류 역극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플러스이므로 모재가 잘 녹는다. 그럼 아니잖아요. 모재가 마이너스니까 잘 안 녹잖아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용입이 깊은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1번 DCSP, AC, DCRP 이렇게 하면 맞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다음 중 비드폭이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1번 직류 역극성, 2번 교류, 3번 직류 전극성, 4번 모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현장에서 용접할 때도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좀 두꺼운 거 후판 용접하고 싶으면 직류 전극성으로 하시면 되고요. 얇은 판 하고 싶다 그러면 직류 역극성으로 박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직류 전극성, 역극성 그 다음에 교류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